자, 이 윤석열 등 관련된 분들이라고 김의겸 의원 표현했습니다. 이 등에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짓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예, 이름을 원고도 없이 외우고 계시네요. 뭐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이게 이제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자기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세게 발언했는지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싫으면 국민께라도 좀 사과를 하고 하는데 김정은 행정관님, 이분들 지금 거명된 한동훈 장관이 거명한 분들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저는 외우지 못하는데.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이분들은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할까요? 아니면 정말 한 장관 말처럼 본인에게 사과하기 싫어서 이제 국민에게라도 사과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입장을 밝히겠죠.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변인이 밝히면 또 김의겸 의원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발을 건 건 예. 김의겸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 부분들의 발언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한다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정의의 사도입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한동훈 장관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정의인 양 상대방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이 초기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을 먼저 했어야 된다. 그리고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의 어떤 사전 조정 능력 자체가 상실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소위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사실이 아닌 거로 등장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하나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지금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대변인에서 사임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분이 소위 제1야당의 대변인을 맡게 되시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 논평에 논평도, 대해서 근데 대신 좀 제가 볼 때 그 김의겸 의원이 심심한 유감을 표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최종적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지점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제가 볼 때 이건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세창 씨 같은 경우가 전 자유총연맹 청담동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10시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예를 들면 사실 자체가 배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세창 전 총재가 거짓말했을 가능성.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 일간지에서 간판이 있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에는 간판이 없는 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게 이제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동거 남자친구에게. 근데 동일한 내용을 또 골프클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동일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은 좀 더 보자라는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사과가 아닌 심심한 유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김의겸 의원 개인적 판단인 것 같고요. 당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 설명, 그다음에 대변인직에서는 제가 볼 땐 내려오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일단 경찰이 이 여성의 첼리스트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제 봤을 때 해당 장소에 10시 이후에 이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이제 그 위치 추적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 여성의 말은 사실이 아닐 거라 이렇게 본 거고 또 본인도 그렇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이제 거짓말을 둘러대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작해낸 지어낸 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국 행정관께서 이제 이의 제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이 경찰의 이 중간 수사 내용을 다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근거가 됐던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국감장에서 폭로를 하게 된 어떤 계기의 근거가 됐던 것이 더탐사라고 하는 그 미디어 매체가 전한 거잖아요. 이 더탐사는 오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다.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에서 이미 그런 쪽으로 이미 보도를 했고 경찰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또 이제 이 여성이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은 더 탐사도 국민에게 사과를 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매몰 유형이라는 용어가 예. 있잖아요. 이쯤에서 손절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왜냐? 또 김의겸은 자기 또 더 탐사 협업까지 했다고 또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뭔가 이쯤에서 정말 꼬리를 내리고 시인하기에는 이게 뭐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불복 심리가 작용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이 정말 허술하고 황당하고 날조된 사실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냄새가 물씬 났던 이 사안을 예. 저렇게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스스로 저는 그 불구덩이 속에 몸을 던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분 앞서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김의겸의 사과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 답은 말씀하셨지만 사과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가 반드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고 네 번째가 상대방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사과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사과가 아니고 사과를 빙자한 오만인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께서 만일 대변인직을 그만두시면 제가 당직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관계 파악위원회 뭐 이런 당직을 한번 좀 팩트체크팀이 팩트체크팀 좀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문사 경험도 있으시니까 좀 기본적으로 그런 당직을 좀 맡으셔가지고 민주당에게 그렇게 정말 이게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자해 행위를 좀 예. 거두시는 그런 좀 약간 그런 훈련과 기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좀 첨언을 드립니다. 그 팩트 체크를 엉터리로 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자, 이렇게 뭔가 사면초가 궁지에 김의겸 의원이 몰린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은 본인 소신을 그렇게 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에 대한 책임론 여야 전주의 의원과 김행 비대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거짓 제보를 받아 국감장에서 진실인 양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공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 삼아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지금 이 김의겸 의원이 그랬어요.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심심한 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따져 물었던 것은 세간에 이런 의혹이 있다. 이 녹취록을 들어봐라.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게 맞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고 제보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고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그런 정도의 의혹과 제보 내용을 관련된 국무위원에게 따져 묻는 것은 당연히 의원의 도리고 그것은 당연히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거다. 이 논리거든요. 여기에 뭔가 하자가 있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확인의 의문이 있죠. 그 제보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국감장에 들어와서 뭐 묻든지 예. 어떻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분은 확인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분은 그럼 명백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질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분은 청와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무 예. 경험이. 대통령이 어느 술집에 가서 30여 명의 변호사가 모여 있고 예.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와 있고 이런 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호가 그게 됩니까? 그 경호처장이 당장 뭐 대통령 뭐 그 손을 잡고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저걸 목을 치고 가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같이 뭐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했으면 그 정도 시스템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마 알았을 텐데 이런 것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뭐 술집에 가서 뭐 동백 아가씨를 불렀느니 이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술꾼이다, 술주정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의혹 자체가 굉장히 이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예. 그리고 이분이요, 사실 민주당 공천 배제된 분입니다. 그때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어요. 열린민주당에서 이분을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도덕성 공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민주당이 이분을 걸러내서 이분이 공천을 못 받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위성정당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분들을 국회에 모셨다는 게. 예. 저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민주당도 해야 되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주목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컨대 아마 김의겸 의원은 더 탐사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가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음성 녹취 파일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를 할 만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그러나 보시기에 너무 황당한 내용이니까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국감장에서 해당 국무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저분이 기자 출신인데 기자는 사전에 자신이 충분히 취재를 해서 내가 이러한 그 기사에 대해서 충분한 팩트 확인이 알겠습니다. 됐다고 생각할 때 기사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제보한다고 막 기사를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최경철 위원에게 이 제보가 갔으면 기사 썼을 거야, 안 기사 썼을 못 쓰죠 이게. 이거 당연히 못 쓰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는 기사를 썼을 것 같아요. 우선 김의겸 의원도 뭐 전화를 먼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김의겸 의원도 기본적으로 무슨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을 거고 그것이 1단계 낮은 수준의 팩트 체크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 녹취록이 있다. 그러니까 봐도 보니 이건 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낮은 세간에 그런 거 윤석열 있을 대통령이 것처럼.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 글쎄 그건 모르겠고 예. 근데 그런 것이니 다만 우리가 지금 최경철 의원이나 저나 제가 공감하는 건 뭐냐면 낮은 단계 1단계의 팩트 체크는 해서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또 기자도 했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확인이 한 단계 더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등치하기에는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걸 공개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예. 팩트 체크를 더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쯤 되다 보니까 뭐 세간에 참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뭐 흑석 선생, 흑석 거사 이제 흑석동에 이제 그 옛날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이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이제 땡땡 거사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더 듣고요. 그리고 우리 저 김재현 의원께 조금 질문 드릴 게 있으니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고 저는 법적 책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뭐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는 많았죠. 그리고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뭐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오늘 입장문에서는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거든요, 김의겸 의원. 그거는 이제 사과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장관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뭐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민사상의 공소까지 확보하는 제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김 의원께서는 이제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한 장관에게 저런 질의를 던진 것은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 장관은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했는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건가? 뭐 명예훼손이든 뭐든 한 장관이 걸면 처벌받는 건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단순히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당시 녹취록 자체가 대통령 또는 한동훈 장관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이었다면 당사자, 예. 술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충분히 믿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그 등장 인물인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그 녹음이 아니고 제3자 첼리스트
뭐 첼리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거녀와 동거남끼리의 대화를 가지고 지금 그걸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해요. 하고는 그걸 가지고 어디서 공개적으로 터뜨리면서 이거 맞냐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 그걸 터뜨리려면 그 터뜨리는 사람, 공개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확인 의무가 있는 거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그 술자리에 있었던 걸로 제보자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의 모 기자는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맞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좀 얘기해 준 게 있잖아요. 이야기하다가 나는 사실도 아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예. 기자회견했습니다. 이제 예.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이야기. 근데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더 탐사라는 매체와 또 그다음에 동거남 예. 그 주점에서 그 반주를 했던 동거녀와 동거남 사이에서 그 동거남으로부터 이 녹취 파일이 어떻게 전달해서 김의겸 의원까지 왔는지 예.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공개를 했다면 그것은 면책 특권의 범위를 좀 넘어서요. 또 그런 문제가 네, 있군요. 그것은 이제 그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전혀 몰랐다. 그렇게 된다면 면책 특권 범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러나 민사 책임은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더 나가서 김의겸 의원이 주도해서 이것을 뭐 공개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다면 그 과정에 상당한 불법이 또 내포되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지금 이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 지금 이 녹취 파일이 이 김의겸 의원이 예. 어떻게 입수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 주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심지어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일까지 터집니까? 민주당은 나중에 권력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권 정당 안 하실 겁니까? 하여튼 뭐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요소들이 모인 곳이니 국민의힘이 바로 며칠 전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차례인가 보죠.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뭐 내 문제를 떠나서 국민께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현재는 민주당의 위기 시대입니다. 예. 네, 시기이고 거기에 이런 문제까지 자꾸 이제 덮여서 이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님을 포함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잡다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민주당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왜 그런 꼬투리를 자꾸 잡히는 일을 하는가도 대통령실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평정심을 딱 찾아가지고 예.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지고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로 나가야 민주당도 더 이상 다른 소리 못하고 거기에 동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남 탓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국민께 점수를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이거 말고도 예.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좀 제발 좀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 그쪽도 좀 이렇게 속도를 좀 한번 쉬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서로 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2구 참사라고 하는 이 사회적 참사를 예. 통해서 그런 어떤 좀 기간들을 서로 좀 갖는 예. 대타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핵심 국정 아젠다, 주요 정책들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렇게 이 뭐랄까 좀 사이드에 있는 좀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 이렇게 꼬투리 잡히는 일들이 자꾸 보이니 민주당도 곤혹스럽습니다. 네. 끼어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제 우리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제 김건희 여사 얘기인데 이게 참 송구합니다. 이게 우리 언론이 이걸 또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서